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는데요. 윤재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화학 업종이 또 들썩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사실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추천 종목 없다라는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유가가 급등하면 사실 수요까지도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90불, 100불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사실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실링, 즉 인계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정제 마진에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나온다. 네.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정유주들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업체가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2020년 코로나 저점 이후로 지금 대략 한 20배 정도가 올라 있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로 큰 업체들이 발레로라든지 필립스 더블식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뭐 5배에서 9배 정도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정제 마진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아시는 것처럼 원유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났을 때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원유 가격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지금 제품 가격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미국의 정제 마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동률은 96%로 완전 풀가동 상태입니다. 그럼 가동률이 높으니까 재고가 높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9년 밴드를 하단 이탈에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고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등경유 같은 경우는 21년 내 최저치까지 지금 재고가 떨어져 있는. 저 재고요. 저 데이터가 눈에 되게 들어오던데 뭐 비축류가 감소된 건 차치하더라도 재고가 계절성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저 재고를 채워야 돼서 유가 상승 압력으로 바로 이어집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유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휘발유전으로.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원유를 넣어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제품의 재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다라는 거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21년 내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미국 정제 마진이랑 정유업체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정유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석유 제품 시장은 탱커만 있으면 글로벌 전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정제 설비들이 드론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제 설비 규모가 글로벌 마켓쉐어로 보면 7%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설비들이 지금 타격을 입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MS의 7%인데 절반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거면 글로벌 캐파로 따지면 3.5% 정도에 해당을 하죠.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주로 유럽으로 디젤을 수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디젤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수출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미국에서 수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고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제품들을 수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미국 자체도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물량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면서 아시아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아시아 정제 마진은 43불 정도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평균이 대략 한 10불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이 한 43불 정도니까 30불 정도가 좋아진 건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과거 데이터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정제 마진의 평균이 7불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맥스가 10불, 11불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10불을 평균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30불인데 40불 정도 되는데 15년 전에 차화정이라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가 중국에 굉장히 수요가 좋았던 사이클이죠. 그때가 정제 마진의 고점이 피크가 20불 중반이었습니다. 20불 중반을 찍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0불, 40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갑자기 전쟁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점 타이트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컨비션 바이콜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더 심각해진 거고요. 30불 정도가 지금 정제 마진이 좋아졌는데 이론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S-오일이 1불당 3천억이 좋아지는데 그럼 30불이 좋아진 거잖아요. 작년 대비 30불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9조 원 정도를 작년보다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는 4조 원밖에 지켜 있지가 않을 거예요. 4조가 안 될 겁니다. 네. 왜 이 갭이 나냐라고 하면 우리가 내수와 수출 비중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출은 그냥 지금 보시는 가격대로 팔아요. 근데 내수는 아시는 것처럼 내수 상한제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기회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적자까지도 덤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수익을 날려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방 쪽으로? 그래서 그 주가가 사실 내려왔었죠. 그렇죠. 유가가 네. 오를 때마다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벌어야 될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풀려야지만 사실은 더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정유주 흥분해서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지금은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막 급하게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수 상황이 쪽에 있다. 적자폭이 커지는구나. 맞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내려와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유가가 내려오더라도 지금 러시아나 중동에서 타격받은 정제 설비가 돌아가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1년 동안은 높은 정제 마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이미 너무나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플레이하셨던 거는 반대로 좀 플레이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대로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따라 사는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구조가 떨어지- 이제 바뀌었다. 맞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지금 최근 투자자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유가가 최근에 급등했지만 주가가 그렇게 세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다시 격화됐지만 다시 뭐 정전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된다면 그때 이전과 달리 컨비션 콜이네요. 네, 그렇게 컨빅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WTI와 두바이의 차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원래 WTI가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됐었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비싸게 거래됐는데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WTI가 저렴하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정유주가 20배까지 오른 업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미국 정유주가 S-오일은 그동안 지금 최근에 올라서 3배 올랐습니다.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왜 미국의 정유사들은 20배씩 오를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 보시는 것처럼 WTI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했어요. 저렴한 원유를 받아 써서 정제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더 벌겠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서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이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재역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두바이유가 더 저렴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아시아 정유사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정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변화가 지금 20년 만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사올 때 OSP라고 해서 벤치마크에 붙이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벤치마크 대비해서 비싸게 사왔는데요. 이제는 benchmark 대비해서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두바이유를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안 그래도 시장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사오기만 하면 미국 애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럼 갈 수 있다. 구조적으로 이게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유가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예전 대비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원유를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반영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차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 업체들이에요. 네.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20배 올랐다고 했던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4.6배입니다.
그리고 발레로 3.4배, 필립스 W6 2.5배, 대부분 2배에서 5배까지 PBR로 거래가 되는데 아시아 정유사들 한번 보실까요? 1배에서 1배 언더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지난 10년, 15년 동안 아시아 업체들은 중동에 의존하면서 비싸게 원유를 사왔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저렴하게 원유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7불 저렴하게 투입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업체는 WTI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15년 동안 200조 원을 더 벌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당연히 그럼 순차입금 줄이고 배당까지도 이어졌으니까 밸류션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유산업은 원가 노름이 답니다. 근데 미국 정유사는 그 원가 노름 너무 유리하게 했었다는 거고 그게 지금 보시는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시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데 이제는 두바이유가 저렴해지고 거기다가 OSP까지도 마이너스가 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시아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정유사인데 싸다. 싸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원유를 더 싸게 받아서 정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 정유주를 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아시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완전 구조 변화네요. 예, 이게 이 구조 변화가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란 전쟁 이후에 그 맞습니다. 나비 효과가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사이 정유업체들의 정제 마진에 특화되었던 대부분 다 환율만 봤잖아요. 이게 더 그렇죠. 비싸게 사온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부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네. 그 지금 빈집이라고 흔히 하죠. 수급은 많이 비어 있습니까? 글로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아하.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아지시기도 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좀 많아지셨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S51만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탑픽으로 올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정제 마진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정유사가 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윤활기유라는 것도 생산합니다. 윤활유의 원재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마진으로 보시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21년도 이 사이클 때 윤활기유의 마진율이 30%에 육박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추정을 하면서 40%로 추정을 했는데 사실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60불 정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160불이니까 거의 3배가 올랐죠. 그 당시에 30% 마진율 했으면 지금은 사실 제가 추정하고 있는 40%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활기유가 굉장히 지금 마진이 좋아졌고 이게 중당 설비가 카타르 설비가 최소 글로벌 캐파의 10% 이상 해당을 하는데 네. 이 설비가 지금 내년 아마 3, 4월까지 못 돌아갈 겁니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윤활기유도 지금은 굉장히 어닝에 큰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 윤활기유 생산을 SK 이노베이션의 S-오일이 글로벌 40% 가까이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윤활기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윤활기유가 그룹 1, 2, 3라고 해서 그레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룹 3에 있어서는 SK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MS의 한 50%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전체 물량이 다 그룹 3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활기유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마침 이 윤활기유 비즈니스가 SK온의 배터리 사업이랑 작년 말에 합병을 했어요. 저희 SK온의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윤활기유 사업이랑 합병을 작년에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부터는 재무 구조가 좀 꽤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배터리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재무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젠 너무 싸다. 왜냐하면 S-오일이 지금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제가 컨비션 콜한 이후로 3배 올랐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시총갭이 너무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유주들은 올해 하반기는 꼭 실적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GS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유 관련된 업체들은 꼭 보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이제 가정을 갖고 모형을 만드니까 WTI가 인계치 100불 이상을 넘지 않은 가정에서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논리.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탑픽으로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네. 더블밸류 방송 중에 코스피가 양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빨간불 켜고 있는데 오늘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뿐만 아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하고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건 자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컴플레인 또한 상당한 외침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이클이 끝났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공포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이전과 다르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편하게 지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전히 실적과 주가가 이격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과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1년 동안 안분해서 조금씩 포트를 일단은 채워간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